안녕하세요. 이빨맨입니다. 2017년도 작품 더킹 영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영화는 사실은 국민들한테 이게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이게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진정한 왕은 뭐냐 거의 끝날 때 보면 바로 당신들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투표해라 이 얘기인데 결국 이거 투표해라고 만든 영화야 이거. 왕은 네가 이게 국민들한테 당신이 진정한 왕이고 당신의 투표로 해서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게 사실은 그렇지.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만, 뭐, 그 2016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있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보다도 뭐, 민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낮았을 때야. 왜냐면 우리가 그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한국 그 사람들의 그 정치의식이 사실은 뭐 거의 질적으로 변화했잖아. 그걸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도 그럴 거야. 뭐냐면, 그때 당시로는 제 기획이나 제작 당시의 그 느낌으로는 사실 그 선거 말고는 답이 없다. 거의 이 정도였고. 그리고 이거 거의 나올 때 정도가 무슨 제작할 때 이런 때나 나왔을 때가 뭐냐면 지금도 비슷한데 총선할 때야. 생각해봐. 2016년도 4월 달인가 있었는데 이 영화 한참 찍을 때가 4월 달이라고. 그러면 기획했을 때면 그 전년도 2015년도인데 2015년도로 맨 총선 얘기만 할 때였거든. 그리고 주인공도 사실은 선거에 출마하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총선 이제 정치적으로만 따지자면 내가 볼 때는 그래. 총선용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정치인 제대로 뽑아라. 선거 제대로 해라. 음. 그런 의미로 나는 찍어진 영화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나중에 거기서 우병우가 나오고 막 최순실 게이트 막 이런 엄청난 사건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커질지는 몰랐지. 그치?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 예언서 같이 지금 된 거 아니야. 지금 조국 사태까지 겪으면서 보면 진짜 이 검찰의 이 표적 수사라는 게 네. 얼마나 막강한 거냐. 이걸 거의 뭐 증명을 했잖아. 특히 이번 여름을 통해서. 그래서 영화 딱 시작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영화에 이제 주요 나오는 세 인물 조인성, 정우성 그리고 배성우 배우 이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어. 안동으로 내려가는 길 같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직업이 검사인데 지금까지 딱 놓고 보면 그 첫 장면만 놓고 보면 검사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 깡패들 같아. 좀 갱스터들이 막 서로 막 뭐 거기서 그 대마 얘기하고 이런 거니까 목 빨고 이런 얘기니까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디 뭐 조폭들이 내려가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거든. 사고가 나면서 왜 그런 영화들 있잖아. 옛날 파이트 클럽도 그러고 스릴러 영화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가장 강렬한 사건을 처음에 딱 보여주고 다시 그 사람의 그 반추 플래시백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일대기를 딱 설명을 해서 아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 거였다 이런 형식을 많이 스릴러 영화들이 취하거든. 근데 이 영화도 그런 방향으로 가. 조인성의 나레이션이 쫙 깔리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 그리고 이 영화도 그 대부 같은 그 인물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야. 일대기 서사라고. 그래서 영화 자체가 사실은 좀 길지. 그래서 134분이나 되니까 2시간 10몇 분? 2시간 14분짜리 영화지. 근데 짧은 영화가 아닐 정도로 사실은 영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어. 그래서 볼만해. 그래서 관객 수도 540만 가까이 나왔으니까 네. 상당히 성공한 영화고. 뭐 당시에도 뭐 잘 나갔었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자기가 어떻게 검사가 됐냐 이 과정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아버지가 조인성 내 아버지가 이게 양아치야. 양아치 그냥 그 좀도둑 뭐 이런 거야. 음. 칼라 TV 막 비디오 같은 거 훔쳐가지고 그걸로 가족들 먹여 사는데 엄마는 또 집에 나갔네. 집 나가버리고 이제 뭐 음. 삼남매 그다음에 아버지랑 이렇게 해서 어렵게 사는 집인데 하루는 이제 정우성이 발견을 하게 되지. 얘도 이제 정우성도 처음에는 깡패같이 살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일진이었어. 어느 날은 검사라는 놈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무참하게 막 두들겨 패는데도 아무도 그 말릴 수 없는 걸 보면서 이제 조인성이 깨닫지. 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네. 검사구나. 그래서 나는 검사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그래. 내가 볼 때는 좀 맨 일진하고 담배 피고 다니면서 양아치 생활했던 놈이 그 잠깐 그 마음 먹는다. 물론 뭐 여기서도 마음 잠깐 먹는 건 아니지만 그게 네. 되냐 그게? 나는 그래서 이건 좀 리얼리티가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데 그걸 뭐 좋게 봐주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검사가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이제 검사가 돼서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이제 정우성이야.
한강식이라는 캐릭터인데 당시 이제 위에 사람인데 야심만만한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 더킹이라는 걸 기억할 때 사실은 주인공 조인성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그지? 거의 다 이렇게 정우성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안타고니스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음. 대적자 어떻게 보면 악역이지 악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마스코트 같은 사람이야. 그만큼 뭐 이번에 사실 정우성 씨가 그 청룡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어도 사실은 이 영화가 난 연기 더 잘한 것 같아. 음. 앞으로도 그럴 걸? 정우성을 이미지로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더킹 이미지로 많이 기억할 거야, 그렇지? 뭐 예전에 비트를 안 봤던 이런 세대라고 하면 여기서 정말 연기 잘했었고. 그래서 이제 정우성이라는 또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가 보면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 우병우를 많이 떠올리게 하지, 그치? 우병우하고 여러 가지 이 영화 사실은 그 되게 데칼코마니는 아니지 그 몽따주 같이 여러 개의 인물을 사실은 따와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딱 끼워 붙여 가지고 보면 하나의 캐릭터를 이렇게 구축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사건이 뭐 관객 뭐 감독도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예상 못 했겠지. 근데 진짜 딱 우병우 같은 그런 케이스였지. 음. 그렇게 됐고 또 약간은 홍준표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홍준표는 사실 그 이 주인공이 나중에 선거 나가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주인공 캐릭터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홍준표도. 그 여러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검사들의 캐릭터에서 따와서 이 정우성이나 조인성, 심지어는 배성우 배우. 배성우 배우는 그 누구냐? 그 그 제주도에서 그거 있잖아. 자유행위하다가 걸린 그 검사. 그 네. 딱 그 검사 아니야, 그지? 그쵸. 제주도 아무튼 제주도 뭔 부장검사인가 뭔가. 아무튼 참 우리나라 참 웃긴 나라야. 그래서 그런 데에서 잘 캐릭터를 따와서 영화 그 검사 캐릭터를 잘 구축을 했고 그게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요인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이 밑에서 그 정우성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밑에 인제 하나의 정우성 4단이 돼서 배성우, 조인성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우성의 4단이 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어 막강 정치 검찰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윤석열까지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그런 캐릭터지.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영화가 상당히 긴 시간이야. 그러면서 인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 노무현 어떻게 보면 뭐 이명박까지도 나올 수도 있지. 그렇게까지 나오는 이 궤적간의 그 뭐 한 30 년? 뭐 이 정도 시간에 걸친 일대기에 관한 영화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인제 정치 감찰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나 이걸 보여주는 거지. 정말 거기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잖아. 그 정치인들 야당 대표들한테 가 가지고 현재 인제 대통령이 다 빨이 다 했으니까 던져주면서 서류 하나 던져주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가서 이제 언론이나 퍼뜨려 가지고 해라." 이거지.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맞게 수사를 해 주겠다. 근데 네. 이게 진짜 우리 너 보면 이번에 조국 사태가 딱 그거 아니야. 이 케이스 아니야. 그래서 표적 수사해 가지고 그 사람 파일 딱 던져주면서 그 진짜 하나 표적 삼아 놓고 그냥 탈탈 터는 거 아니야. 그냥 먼지까지. 그렇게 털기로 하면 아마 너나 나도 털릴걸? 우리도 뭐 건더기 잡으면 뭐 그런 건더기 없겠어? 막 범칙금 위반한 거, 뭐 안 낸 거, 뭐 이런 거 지금 다 털 거 아니야. 씨. 뭐 이상한 거 잡아 가지고 변태로 보는 거 그거 순식간 아니야, 우리. 우리 뭐 이런 데서 지금 이 팟캐스트 아니요 우리 지금 이거 유튜브 녹음하고 있지만 여기서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몇 군데만 딱 잘라가지고 우리도 완전 쓰레기 되는 건 순간 아니야. 그 어떻게 이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척하지만 그 정권이 이제 네임덕 권력이 빠지게 되면 다음 정권한테 옮겨가지고 그 정권을 정말 처절하게 터는가. 영화도 네. 잘 나오지. 그리고 진짜 이 영화가 또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우성이 나중에 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막 확실합니다. 이번에 김대중이 됩니다. 이걸 딱 마친 게 그 점쟁이잖아. 부다면서 그러잖아. 그것도 진짜 큰 거야. 그래 이 영화 대단한 영화라니까. 물론 물론 이 영화에 대해서 유튜브에 보면 이 영화의 인제 그 디테일들에 대한 부분 약간 팩트나 그다음에 네. 고증이 좀 틀렸던 부분 뭐 깐 그런 영상들도 많더라고. 근데 네. 물론 그 디테일들이 조금씩은 틀릴 수는 있어. 굵직굵직한 걸 보자면. 근데 이 영화는 진짜 대단한 영화야. 아니 어쩌면 그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인데도 검찰장 가 가지고 결국은 얘가 진짜 그 핵심적인 그 정보나 이 결정을 하는 게 사실은 점쟁이한테 빌어서잖아. 네. 거기서 막 부당하고 막 억대 구판하면서 막. 이 한재림 감독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음. 결국은 얘들이
그 노무현을 못 맞히잖아. 노무현이 대통령 된다는 거. 네. 그래 가지고 정우성 역할을 맡았던 이제 한강식 검사가 이 사람이 이제 좌천되는 거지. 어 네. 좌천돼서 부장검사에서 놓치고 뭐 이제 그걸 대면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거 아니야, 정권한테. 어. 그러면서 이제 막 깡패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막 무리하게 되고 그 와중에 주인공의 친구였었던 유준열이 했었지, 그 역할, 깡패 역할. 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빛의 세계로. 그것도 약간 예전에 일본 만화 보면 그거 있거든. 빛과 그림자라고. 그게 뭐냐면 주인공은 정치계에 들어서서 뭐 검사 뭐 정치계 이런 쪽으로 들어서서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정치인이 되는 거고 음. 또 하나의 친구는 깡패가 돼서 이 친구의 이제 그림자가 되는 거지. 그림자가 돼서 이 친구를 뒤에서 모든 장애물을 처리해 준다 이런 거였는데 네. 아마 거기 그런 좀 거기서 따왔나? 어디서 따왔는지는 몰라도 좀 그런 메타포 같아. 그래서 유준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주인공급이야, 유준열도. 그렇잖아. 그래서 네. 유준열도 그렇게 나오고 주인공 이제 조인성도 그렇게 등장을 해서 그 둘 간의 축으로 사실은 이 영화 프로타고니스트들 얘들 이게 이 사건을 헤쳐가는 자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영화가 묘한 건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오게티라고 해야 되나? 이 영화의 약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야. 영화의 제일 큰 구멍이 내가 볼 때는 캐스팅이다. 왜 캐스팅이냐면 아까도 내가 인트로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나는 솔직히 그러더라고. 내 친구하고도 전에 얘기해 봤는데 아니 조인성 배우 뭐 잘생기고 뭐 미남 배우지 이만한 배우가 없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참 주가 날리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조금 진중한 역이랄지 그 안시성에서도 그랬지만 그런 역으로 나오면 비주얼은 안 그런데 목소리가 하이톤이라서 그런가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깨져. 그리고 이 영화 자체는 그 조인성의 나레이션으로 만들어진 영화거든. 조인성이 아까 그 사고가 나면서 그 사고가 날 때 이제 뭐 필름 돌아가듯이 자기의 옛날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네. 거기에 대한 나레이션으로 나의 옛 얘기는 이래 이러면서 설명해 주는 영화거든, 이 영화 자체가. 네.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이게 너무 하이톤에다가 또 잘하는 연기는 아니잖아. 발음도 잘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무게가 없어요. 음. 그래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깨져. 거기 나오는 데다가 그다음에 두 축으로 가는 이 유준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조인성하고 유준열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한 5 살인가 난다고? 그 정도 나이 차이는 나는데 유준열도 사실 굉장히 동안이거든. 그리고 조인성도 동안이야. 그렇게 놓고 보면 특히 조인성보다도 유준열이 너무 동안이기 때문에 둘이나 친구를 하는 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 뭐 막내 동생하고 큰형 얘긴데 둘이 자꾸 친구라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연기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느낌이 영 안 사는 거야. 그리고 그럴 수 있죠. 유준열도 음. 그런 이 영화야. 이게 막 진짜 막 어떻게 보면 대부보다도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막강한 영화거든. 그 의미가 뭐냐면 대부는 범죄자들만 나오잖아. 근데 이 영화는 진짜 한국의 진짜 권력 집단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깡패는 오히려 그 깡패는 얘들 하수인들이고 약한 애야.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검사 집단에 대해서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막 엄청난 막 카리스마와 막 이게 보통 이 기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둘 다 너무 기가 약해. 그리고 유준열도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주변에서 나왔던 사람 그 누구야 그 배우. 막 보면 막 사람 죽여 가지고 막 개밥으로 주고 이런 그런 판이잖아. 그 깡패들 판도. 근데 거기에서 유준열은 나름 뭐 열심히 한다고 막 연기 잘하는 배우니까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처음에 애초부터가 그 캐스팅 자체가 너무 이 에너지가 약한 그 음. 카리스마나 에너지가 약한 배우들로 그 프로타고니스트를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나온 거야.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선한 측 이 사건을 해결하는 이 주인공 파트가 너무 이 악역들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고. 너무 이렇게 기가 약해 가지고 눌린다고. 그래 가지고 실용일관 그 영화가 그냥 그 눌려 가지고 가는 영화야. 이 영화가 그래도 성공한 게 뭐냐면 김소진이라는 배우가 등장하면서 내가 아까 저번 영화에서도 얘기했었잖아. 김소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영화에서 내가 뭐 보통 관객들도 그러고 김소진이라는 배우를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한 게 이 더킹에서부터일 거야. 근데 네. 맨 처음에 이 배우 나왔을 때 나는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었어. 첫 씬에 나오는데. 그 경상도 사투리 쓰잖아. 네. 근데 이 김소진이라는 배우가 그 서울 출신이야. 그래 가지고 사투리가 익숙지는 않은데 나는 맨 처음에 그렇게 봤어. 이 여자가 뭐 여자 검사라고는 하는데 뭐 감찰 검사 이런 걸로 나오잖아. 그래서 네. 감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근데 그렇게 중요한 심지어 이 영화 포스터나 이 영화 자료 찾아봐도 잘 안 나와. 포스터나 이런 데나 그 조연급이 아니었어. 네. 굳이 얘기하자면 조단역이었다고 김소진이라는 배우는.
네네. 영화에 출연한 건. 그래서 필모에서 이 사람을 그 영화 필모에서 찾으려면 한참을 뒤져야 나중에 뭐 김성모, 정성모 씨 이런 사람들 뒤에 나온다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딱 나오면서 굉장히 튀더라고 내가 볼 때는. 튀었는데 '아 이렇게 튀면 안 되는데 조단혁이.' 난 맨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영화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김수진이라는 배우의 역할이 상당히 갈수록 커지는 거야. 그리고 그 어색했던 그 경상도 사투리도 사실은 그 모델이 누구라고 했더라? 아 이문정 검사. 이문정 검사가 거기 사람이래. 그 울산 사람이래. 울산 사람인데 올라서 인제 서울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렇대. 어 이 네네. 그 사람이 많이 서울화가 된 사람이라는 거야. 이 네. 검사가, 초대 검사가. 그래 가지고 김소진 배우가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진짜 이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한 거더라고. 그래서 그 울산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하면 그래. 정말 비슷하게 연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화된 울산 사투리로 해서 연기를 한 거야. 아 너네 대단한 배우야. 그래서 사실은 조단역으로 여기다 딱 던져 놓은 배우인데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 파트, 이 프로타고니스트 이 파트를 사건을 해결하는 존재로 나와 존재가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인성이 약한 역할을 조인성이 원래 해야 되는 역할까지 그냥 거의 김소진의 그냥 카리스마로 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영화는 그래도 훌륭하게 마무리가 된 영화야, 이 영화가. 그래서 뭐 다시다시피 이 영화 뭐 지금 볼 사람들은 다 봤을 테니까 뭐 이 영화 보다 보면 결국은 얘들이 다 털려. 이 배우들이 인제 뭐 깡패들하고 결탁된 것도 그러고 인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 인제 정우성은 이 김소진 배우한테 그 감찰 검사한테 끌려가 가지고 막 하지. 근데 뭐 "나 이거 몇 년 안 있으면 더 나온다." 뭐 이러고 나중에 끝까지 허세를 부리다가 끌려가지. 우리 조인성 배우는 인제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아까도 저는 이제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2016년 제작되고 기획됐던 게 그 총선 시절이야. 총선 막 선거운동할 때 만들어진 시기라 어떻게 보면 웃기 좀 의도하는 지금의 해석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거야. "당신들 국회의원 선거 국민들이 잘 뽑아야 된다." 그 얘기였어. "선거해라." 뭐 이런 그런 프로파간다가 들어있는 영화였지. 근데 이 영화 진짜 대단한 영화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특히 조국 사태하고 엮어서 보자고 그러면 진짜 이 영화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검찰에 우리나라 한국 검찰이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집단이잖아.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해 보자고. 너도 판사 이름 누구 기억하는 사람 이해창 빼고 기억하는 사람 있어? 없잖아. 뭐 이해창 하나 말고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 출신들 얼마 많아. 홍준표, 음. 우병, 지금 윤석열. 수도 없이 지금 그 검사 출신들 얼마나 많냐고. 뭐 이 신문지상에나 막 이런 데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이거 자체가 사실은 검사가 대한민국의 막강한 권력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마 프로테이지 비율로 따지면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을걸? 어? 프로테이지로 그 국회의원 비중 중에서?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집단이라는 거지. 그리고 인제 그걸 개혁하고자 나왔던 많은 국민들이 나와 가지고 검찰 개혁도 했었지. 근데 이게 결국 핵심은 그거거든.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해라 이거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 그 패배가 잘 나와 있는 게 왜 그런 데 있잖아. 그 왜 뭐 도서관 같은 데 딱 들어가잖아. 정우성이 '아 이놈 털어야 되겠다.' 그 영화에서 보면 마음먹으면 딱 도서관 같은 데 딱 들어가잖아. 그럼 막 뭐 책같이 막 서류 이런 거 보면 몇 개 뭐 막 비디오 테이프랑 이런 거 딱 꺼내 가지고 그거 딱 틀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네.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이 뭐 언론한테 갖다 던져 주고 그다음부터는 수사해 가지고 그냥 먼지 나올 때까지 털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검사의 가장 큰 능력이 우리는 이 영화에서 나온 건 그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거 그것만 나오지만 근데 이제 영화는 영화의 한계니까 그 기소권까지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온 모양이지만 내가 볼 때 더 무서운 건 기소권이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검사가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인가 사건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게 검사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도 그런 거야. 저기 뭐 조국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딸 뭐 저기 뭐야 그 뭐 과외 활동 갔다 온 거 이것도 사건이라고 하고 조사해라 하면 검찰이 걸면 거는 거라고. 사건이 되는 거라고. 이게 검찰이 이게 사건이 되는 거라 하면 그 사건이 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경원도 문제 있고 그래도 지금도 사건 아무도 문제 안 삼잖아. 검찰이 문제를 안 삼아서 그런 거라고. 그 음. 검찰이 어느 순간 맘먹으면 이것도 사건화 되는 거야. 네. 그걸 독점하고 있는 게 이 검찰의 막강한 집단이라고. 근데 그거 그래. 기소권은 니들이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이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이 수사권이라도 경찰한테 넘겨라 이거잖아.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이 맞아져서 그래도
정말 이런 우리가 이번 여름에 겪어봤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이 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도 자기적 정치적 입맛에 맞으면 아무리 잘못을 하고 뭐 이번에도 뭐 이명박이 싹 풀려났잖아 지금 나와 있잖아. 다시 또 안 걸잖아. 이렇게 되는 이런 사태들이 좀 없어지겠지. 그리고 이제 한재린 감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우리 또 한재린 감독이 어마어마한 또 감독님이시지. 그냥 연출부 생활을 좀 짧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 영화에서 맡은 롤이라는 게 그거지. 자기 역할이 네. 보니까 감독, 각본, 제작, 기획까지 다 하셨어.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는 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제작사가 우주필름이거든. 우주필름의 대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재림 감독이겠지.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야 사실은 자기 후배나 뭐 사실은 이렇게 좀 활동하는 프로듀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거의 뭐 한재림 감독이 뭐 자기가 출연만 안 했다 뿐이지 이건 뭐 붙이고 장구치고 다 만든 작품이다. 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한재리 감독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이 영화는 넥스트에서 오랜만에 보니까 이 배급사인데 배급사는 넥스트에서 했는데 넥스트는 뭐 한 5대 배급사 중에 하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현재 있어서는 검찰 개혁과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더킹 이 영화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빨맨이었습니다.